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단락의 요건, 즉 100쪽의 56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단락의 요건 하면요, 세 가지로 되거든요. 통일성. 자, 통일성이란 한 단락에는 하나의 주제가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 완결성. 완결성은 즉 중심 문장이 있으면 이를 뒷받침하는 뒷받침 문장이 충분히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완결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관성, 즉 일관성은 지시어나 접속어가 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를 일관성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시험에서 요 세 가지 단락의 원리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56번 보세요. 다음 글을 첫머리로 하는 글쓰기 계획을 세웠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 글의 첫머리에 꼭 제시되는 건 뭐죠? 주제 제시. 즉, 무엇을 내용으로 할 것인가? 글의 화제가 제시돼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어때요? 그 화제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자, 본문 보면 동아시아 음식의 공통된 요소는 밑줄치고, 결국 이 글에서 화제는 동아시아 음식의 즉 화제가 있어요. 그러면 아래에서도 결국 동아시아라는 그 지역적 제한과 그리고 음식 문화라는 것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런데 5번에 보면 동아시아의 지역 및 기후와 식용식물 사이의 선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범위가 뭐야? 넓어졌네요. 따라서 5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효과적으로 듣고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풀어봐야 돼요. 먼저 풀어보고 그 의문을 해결하려고 들어야지 그냥 지금 같이 답을 맞춰보면 안 되고요. 자, 57번.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의 결속이 자연스럽지 못한 거. 자, 단락의 요건 중에서 뭐 물어보는 거예요? 완결성 물어보는 거죠. 이럴 때는 질문이 첫 문장은 중심 문장, 그리고 뒷받침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1번. 말은 한번 입에서 떨어지면 되돌릴 수 없다. 뒤를 봤더니 아무리 취소해도 취소되지 않는다. 다만 취소된 듯 보일 뿐이다. 따라서 말은 한번 뱉으면 바꿀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맞고 2번.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노래를 좋아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시를 들었죠. 다음 3번. 음악이 있다는 건 고마운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한 조화로움, 그것이야말로 모든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 음악이 고마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조화로움에 대한 얘기를 꺼냈죠. 이는 이 글의 뒷받침으로는 적절하지 않네요. 왜냐하면 통일성에 어긋나서 단락의 주제가 즉 바뀌었다는 것. 그래서 잘못된 것이고요. 정답 몇 번? 3번. 다음 4번도 권력과 권위는 분명히 다르다 했으면 이 뒤에 뭐 나와야 돼요? 즉 권력과 권위의 차이점이 나와야 되죠. 따라서 권력은 하고 하지만 권위는, 따라서 그 차이점을 들었습니다. 58번.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이 긴밀하게 연결된 거. 1번. 우리나라는 누에나 뽕나무의 성장에 필요한 기온, 강수량 등의 기후 조건이 적합하여 누에고치의 생산은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뒤에 뭐 나와야 돼? 바로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누에가 생산되는 그 자료를 보여줘야죠. 틀렸고 2번.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주장을 폈으니까 그 뒤에는 왜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먼저 법 질서가 즉 지켜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들어줘야 되는데 뒤에 이는 도덕적 연장선상에서 만든다?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틀렸고 3번. 생존의 요건과 삶의 요건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때는 생존의 요건과 삶의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화해서 써야 되는데 그 뒤에 보면 생존의 요건만을 들었죠. 틀렸죠. 그런데 4번.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무리를 이루어 생활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 생활한다라고 했고, 그 무리가 갖는, 구석기 시대의 무리가 갖는 특징을 뒤에 서술했으니까 올바르죠? 정답은 4번. 59번 역시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가장 긴밀한 거 3번 보세요. 여행은 유익하다라고 했고, 그 유익한 것을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있죠. 즉 그것은 우리 육체의 게으름을 치유해주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돈해주고, 세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제공해준다라고 해서 여행이 주고 있는 유익함을 즉 들어서 뒷받침을 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60번 문제는요. 이번에도 뒷받침을 제시하는데 조건을 줬죠. 조건이 뭐냐면 비유가 들어가야 되고 예시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했어요. 1번은 비유가 없죠. 2번은 기성복처럼 낡아 빠진 것 비유가 있고, 그리고 충효와 같은, 즉 유교적 도덕관 충효와 같은 예를 들었으니까 비유와 예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 2번이죠. 61번 문장 간의 결속이 긴밀한 거. 이 말은 결국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적절한지를 보는 거예요. 1번은 전자오락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뒤에 뭐 나와야 돼? 바로 그 전자오락이 미치는 악영향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청소년은 출입을 통제하자. 틀렸죠. 다음 2번에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으로 나뉜다 했으면 각각 신화, 전설, 민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설에 대해서 빠졌죠. 틀렸고, 가명극과 인형극은 공통점이 많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보면 즉 인형극이 박첨지극을 말한다 하고 가명극에 대한 얘기가 빠졌죠. 틀렸고, 다음 독일인들은 무엇을 먹을 때 질에 대해서는 크게 따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지난 세월의 굶주림을 보상하려 했던 심리에서 비롯됐다. 적절하네요. 정답은 4번. 자, 접속어를 넣는 문제입니다. 연결어가 바르지 않은 거. 먼저 접속어는 앞뒤 문장을 보고 그 관계를 파악하면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 4개. 그리고 하면은 첨가 또는 순접. 그러나 하면은 역접 혹은 강조. 그런데 하면은 전환. 그러므로 하면 인과. 대체로 이 4개를 떠올려 보시고요. 자, 기억의 앞에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은 가장 초보적이고 원시적인 방법은 체험으로서 지식을 얻는 것이다. 이게 앞에 나온 내용이죠. 그런데 그 뒤에 지식은 그 종류와 양이 무한하다. 오늘날까지 인류가 알아낸 지식은 한 개인이 한평생 체험을 거듭할지라도 그 몇만 분의 1도 배우기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앞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하고 진술하기보다는 그러나 하고, 즉 또는 화제가 달라졌죠. 앞에서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에 체험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뒤에서는 체험만으로는 지식을 획득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나 또는 그런데, 즉 여기서는 그러나가 더 좋겠네요. 정답은 1번. 63번 봄이 온다.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질 거다. 이는 예측하는 건데 그러므로 라는 말은 인과의 관계에 쓰죠. 지금 63번은 대등 관계를 물었잖아요. 반면에 2번 향가는 신라의 가요고 가사는 조선의 가요다 했을 때 그러나는 앞뒤가 대등하죠. 정답은 2번. 64번 기억 리을 중 인과의 접속어를 넣는다면 적절한 곳은 했어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김희동 선언서는 내용을 알고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첫 단락은 독립선언의 우리 김희동 선언서의 맨 첫 단락으로서 독립선언의 내용과 그 취지를 밝히고 있는 글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아까 봤던 거죠. 지난 시간에 봤던 거죠. 즉 독립선언의 배경과 그 정당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독립선언의 내용이 주지, 취지가 부연, 반면에 독립선언의 배경은 전제, 그 정당성은 주지.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인과관계로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은 바로 맨 끝에 리을에, 즉 공존동생권의 정당한 발동이라. 이때 발동이라를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해석했어요? 발동임으로라고 해석했죠. 따라서 인과의 접속으로 적절한 곳은 정답은 4번이죠. 자, 첫 단락 아까 지난 시간에 해결하지 않았으니까 같이 볼까요? 오등은, 우리는, 자에,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것과 조선인이 자주민이라는 것을 선언하노라. 이것이 이제 이 글의 주지면서 동시에 기미독립선언서 전체의 주제문이기도 해요. 즉 독립선언의 내용을 썼죠.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것과 조선이 자주민이라는 것을 선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로써 세계 만방에 알려, 고아야는 알려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 밝히고, 이로써 자손만대까지 고하여, 이때 고하여는 깨우쳐, 자손만대까지 깨우쳐 주어 민족 자존이라는 올바른 권리를 영유하게 한다. 오래도록 유지하게 한다. 그래서 독립선언의 내용과 취지가 나왔습니다. 65번 기억에 들어갈 접속어. 자, 18세기 말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 밑줄치고, 인류는 밑줄치고, 즉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눈부식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화의 결과로 풍요로운 물질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풍요로운 물질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밑줄치고, 즉 인류는 산업화 이후 물질문명의 혜택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봤더니 산업화로 말미암아 도시가 비대해지고 화석에너지 및 공업용수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 대기오염, 식수연오염 및 토양오염을 유발함으로써 쾌적하지 못한, 밑줄칠까요? 쾌적하지 못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즉 기억 뒤는 산업화로 말미암아 쾌적하지 못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앞에는 산업화로 인해서 풍요로운 물질 문명을 누렸다. 역접이잖아. 따라서 그러나 또는 하지만 정답은 4번. 66번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대체로 이 말은요, 이 말은 즉 귤은 뭘 말하냐면 문화예요. 문화. 타국의 문화죠. 이 타국의 문화가 회수를 건너면 이라는 얘기는 자국에 넘어오면, 즉 다른 나라의 문화가 또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 또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 탱자가 된다. 이때 탱자는 즉 그것을 받아들인 나라의 문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래 가지고 있던 귤 그대로가 오는 게 아니라 그 문화는 다른 색깔의 문화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예전에 남의 문물이 해동에 들어오면 해동문물로 변했다. 이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타국의 문화를 모방하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소화하고 주체적으로 이용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뒤에 그건 맹자가 아니라, 탱자가 아니라 진주였다. 왜냐하면 그냥 남의 것을 가져온 데 그친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해동문물, 우리식으로 소화했다는 얘기지. 그러므로 이때 들어갈 내용은 곧 그러나를 적어야죠. 왜? 앞에서는 귤이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했는데 뒤에서 탱자가 아니라 진주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나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67번에 기억을 문맥에 맞게 다른 접속으로 바꾸라 했어요. 먼저 그리고라는 말 앞에 내용이 뭔가 보면은, 즉 이 글은 첫 번째 줄 굿에서 놀이로 전화하는 공식을 살펴본 거예요. 어떻게 굿이 놀이로 바뀌었는지 이를 살펴본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그리고 앞까지, 즉 이 굿이 놀이로 바뀌는 데 있어서 그러나라는 그 문단 중간에 그러나가 보일 거예요. 이 그러나 앞에까지가 뭐냐면 즉 굿으로서의 제의성, 종교적 외포의 대상이 되었다, 이 얘기가 나왔고, 그러나 하고 뒷부분에는 중세에 들어오면서 다수의 제사권 참여 밑줄, 제사권 참여가 이루어지고, 또 생산력 상승 밑줄, 생산력이 상승해서 결국 주술의 효과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예술적 감상과
오락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여유가 생겼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구수로서의 주술성이 약화되면서 즉 제사권 참여가 이루어지고 생산력이 상승됨으로써 이제는 굿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술적 감상과 오락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얘기니까 이때는 인과의 그러므로 따라서가 와야죠. 정답은 2번. 거기 토의 토론의 종류가 나왔는데요. 이는 토의의 종류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 전혀 어려울 게 없는 상식적인 내용이니까요. 각자 풀어보시고요. 109쪽으로 갑니다. 109쪽에 77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험에 독해 문제의 유형들이 차례차례 나와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마다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지 이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77번. 다음 글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전통의 속성을 알맞은 거. 자, 펜 들고 전통의 속성 밑줄 치고 결국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뭐만 찾으면 돼? 전통의 속성만 찾아내면 돼. 필자가 말하고 있는. 자,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독해는 그냥 주어진 글을 읽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로서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서 우리는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서 읽기를 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글을 읽어라 라는 얘기니까 항상 목적 있는 분명한 목적 있는 읽기를 해야겠다 이 말이야. 그냥 심심풀이로 시간을 때우기 위해 읽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읽기니까 여러분들은 그 주제를 잡아내는 데 있어서의 즉 그 내용 파악까지만 독해를 하면 돼. 그러니까 이 글에서도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에서 이 글을 봐야 되냐면 다른 거 다 버리고 전통의 속성만 발견하면 돼. 그죠? 전통의 속성을 이 글에서 어떻게 썼는지 그 전통의 속성을 발견하려고 글을 읽으면 되죠. 본문 보면 전통의 지나친 긍정의 태도에는 전통과 모방의 개념을 혼동하는 패단이 있다. 즉 전통을 지나치게 긍정하는 건 오히려 전통과 모방을 혼동하고 있다. 전통은 창조의 재료요 원동력이지만 창조는 전통의 방법이요 창조를 통해서만. 자,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야? 창조, 창조, 창조. 그러면 이 글에서 필자는 전통의 속성으로 무엇을 들었다는 거야? 창조성. 그러면 독해 끝. 알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글을 읽었을 때 이 글의 구체적인 내용은 머릿속에 안 남죠. 안 남아야 돼요. 시험 보고 나서 오늘 독해가 어떤 문제가 나왔니? 하면 그 내용이요. 이러하고요. 이러해요. 이 친구는 문제 잘못 푼 거죠. 오히려 이 독해에서 어떤 문제 나왔니? 글쎄요. 시험 보고 나더니 기억이 안 남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즉 독해를 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그 문제가 묻고 있는 바만 찾아내시면 돼요. 알겠죠? 다음 78번 이 글의 중심 화제는 했어요. 자, 어디로 가요? 맨 앞으로 가요. 환경오염이라는 낱말이 나와요. 즉 환경오염이라는 낱말이 등장하니까 결국 이 글은 환경오염과 관련된 이야기겠고 환경오염의 감지, 원인, 규명, 관리 및 대책 수립까지의 모든 일은 환경오염 측정 자료로부터 시작된다. 쭉 이 뒤까지는 바로 환경오염 측정에 대한 얘기를 썼겠지. 그럼 다음 단락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 단락으로. 왜냐하면 첫 단락은 끝까지 읽어도 무슨 얘기 하겠어? 환경오염의 측정 자료를 제시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환경오염을 측정하는지를.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 측정 기술은 이라고 해서 이제 환경오염 측정을 하는 기술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글의 중심 화제는 환경오염의 측정이죠. 정답 몇 번? 2번. 그냥 무조건 환경감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좋은 말 답으로 쓰려고 하지 말고. 그죠? 79번.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자, 이는 일치, 불일치 문제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방금 읽었던 것 같은 독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윗글에 선택지에 제시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1번. 21세기에는 환경오염 측정기구가 모두 국산화될 거다. 빨리 찾아. 첫 단락 뒤에, 맨 뒤에 21세기에는 이러한 환경오염 측정기기가 우리나라 과학기술자의 손으로 연구 개발되고 국산화되어 외국에도 수출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라고 했죠. 즉 환경오염 측정기기가 국산화될 것을 기대해본다라고 했지 결코 국산화될 것이다. 모두 국산화될 것이다. 이렇게 써놓은 건 아니죠. 2번. 대기 중에 오존이나 수증기는 전 지구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윗글에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대기 오염에 있어서 즉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아한가스 그리고 오존, 질소, 산화물 등의 대기 오염 물질은 공기 중에 극미량이 존재하므로 즉 이들은 매우 극미량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존이나 수증기가 전 지구에 골고루 분포됐다는 얘기는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다음, 대기 중의 부유먼지는 10억 분의 1mm의 미세입자다. 첫 단락에 대기 중에 세 번째 줄 그리고 대기 중의 부유먼지는 주로 수만 분의 1 내지 수백 분의 1mm 크기의 미세입자들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10억 분의 1mm다라는 얘기는 이는 거리가 멀죠. 수만 분의 1 또는 수백 분의 1이라고 했죠. 따라서 정답 몇 번? 4번. 80번. 다음 예시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것 역시 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새 인구는 1965년 이후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했는데 거기 첫 단락에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 엄청난 기아사태가 오리라고 암울한 미래를 예측한 말더스에게 변수는 전쟁이었지만 실제 역사는 그가 예상한 전쟁 말고도 그가 예측하지 못한 두 측면으로 기아 폭발은 방지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는 식량 증산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 풍속의 변화로 출산율이 떨어진 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1965년 이후 인구 증가율은 1.4%대로 떨어져 오늘날 유럽은 현상을 유지했고 후진국은 증가율이 상당히 떨어졌다라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유럽은 곧 현상을 유지하고 있고 후진국에서 증가율이 떨어진 거지 결코 인구가 줄었다는 얘기는 없죠. 틀렸고 알고 보니 선진국에 비해 인구 증가율이 더 낮다. 아니죠. 즉 인구 증가율은 더 크죠. 다음 현재 수준에서 고려하는 변수를 대입하여 계산하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이 미래에 대한 예측은 어디까지나 거기 말더스가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당시의 상황과 수준에서 연역해 미래를 예측하지도 할 수도 없었다라고 한 겁니다. 틀렸고 비관적 예측이 적중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예측이 상황 변화에 적극적인 작용을 했기 때문이다. 그 얘기가 어디 있어요? 중략 뒷부분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관론자의 우려와 경고가 있었기에 그에 대응하는 대안 탐구와 정책 추구가 수행된 것이고 그 결과가 비관적 미래 예측의 울타리를 뛰어넘게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죠.
81번. 기억, 리을 중 내용상 이질적인 것이라는 얘기는 주제에서 벗어난 것을 묻는 겁니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밑줄 쳐요. 전통사의 문화는 대체로 후진과 낙후의 책임을 둘러쓰고, 즉 전통사회의 문화가 화제인데 이를 후진과 낙후의 책임을 지우고 봉건의 잔재나 누습으로 규탄하는 등, 그래서 전통사회와 문화를 대하는 일반적 두 가지 태도가 기억과 니은에 나왔죠. 그 다음 이와 같은 전통사회의 해체는 물론 새롭게 변하는 사회구조에 대해 전통적인 문화가 당면하게 되는 적합성의 위기, 즉 이것은 후진과 낙후의 책임을 갖고 봉건의 잔재나 누습으로 규탄되는 등 곧 해체 과정을 걷는다. 전통사회의 문화는 해체 과정을 밟게 된다는 것이 윗글에 나와 있고, 이는 곧 적합성의 위기라는 말로 일반화한 거죠. 그런데 리을에 사회구조 변화의 속도에 맞먹을 정도로 신속하게 변화할 수는 없었다라는 얘기는 문화 자체가, 전통사회 문화 자체가 변화가 더딜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내용상 가장 이질적인 건 4번이 되겠죠. 앞에 기역, 니은, 디귿까지는 전통사회 문화가 갖고 있는 그 일반적 생각, 그리고 그로 인한 초래되는 면, 일어나는 면을 얘기한 겁니다. 82번부터 83번을 보면 이 글에 가장 중심되는 화제는 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가달락을 보면 전통문화는 근대화의 과정에서 해체되는 것인가? 아니면 급격한 사회변동의 과정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 전통문화의 연속성과 재창조는 왜 필요하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외래문화의 토착과 한국화는 사회변동과 문화변동의 과정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면서 나달락에서 이상과 같은 의문들은, 즉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로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 글에서 화제로 삼는 건 뭐예요? 바로 첫 단락에 제시된 것처럼 곧 전통 사회와 그것의 문화 변동, 구조적 변화의 관계가 어떤가라는 거죠.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83번. 이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없는 것, 즉 이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없다는 얘기는 윗글에 제시된 내용이 아닌 것, 이런 질문이죠. 1번. 전통은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있다. 마지막 단락에 있었고, 근대문화에서 외래문화 수용은 필수적이다. 첫 단락에 있고, 전통문화의 연속성과 재창조가 이루어지면 한국 사회의 근대화가 완성될 것이다. 이런 단정적 표현 없죠? 정답은 3번이죠. 자, 84번에요. 다음 글을 가장 잘 요약한 것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윤리는 정에 바탕을 둔 윤리다. 밑줄치고, 결국 우리 전통 윤리의 특징을 정에 바탕을 두었다라고 했고, 그 다음 그 뒤에 혈연의 정, 여기서부터 쭉 가서 이런 까닭에 정에 바탕, 세 번째 줄 정에 바탕을 둔 윤리인 까닭에 자기 중심적인 면이 있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통 윤리는 정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다 이거죠. 그럼 두 단어, 전통문화, 자기 중심, 이 말이 들어가야지. 정답 몇 번? 4번. 즉 정에 바탕을 둔 우리의 전통 윤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위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자기중심적이다. 한마디로 84번에 제시된 질문은 우리나라 전통 윤리의 특징으로서 자기중심적이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주요 내용들 살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85번부터 아직 문제 안 풀어본 친구들은 먼저 풀어보고 의문을 가지고 접근하라고 했어요. 먼저 잠시 쉬었다가 85번부터 하죠. 수고하셨습니다.